우리가 이 마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치료를 하고 또 이 마음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 마음 치료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뭔지를 모르면은 마음 치료하시는 분도 마음 치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를 자기도 모르게 중단을 해버려요. 또 마음 치료가 뭔지를 모르면 마음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안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마음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마음 치료가 뭔지를 까먹었어요. 아니, 알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치료라는 거는 간단한 원리가, 마음 치료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건데 요 마음 문제라는 게 과연 뭐냐? 심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얘기를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습관 문제. 즉, 뭔지 모르지만 파괴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 또는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그건 정신병증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 문제다 그러면은 마음 문제, 그리고 이 마음 문제를 치료하려면 반드시 마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습관을 파괴의 습관에서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 마음 치료거든요. 심리 하나 문제 해결해가지고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음 문제라는 건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나 또는 중증 심리장애를 얘기한다. 중증 심리장애는 왜 제가 심리장애를 이야기 안 하고 중증 심리장애를 얘기하냐면 심리장애는 그래도 아직 하나의 장애가 발생을 했고 두 개는 건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가 작용되는 것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나마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그런데 이 중증 심리장애는 하나는 정상인데 두 개가 비정상, 즉 두 개가 파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리 습관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인식의 습관, 그리고 감정 기억의 습관, 그리고 표현의 습관에서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 중증 심리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세 개가 다 지금 파괴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세 개 다 파괴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파괴 습관이 돼버려요. 그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야, 이거는 되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문제 해결하는 거 맞아요. 누가 뭐래요? 해결하는 거,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요 해결법을 가지고 망가져요.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악화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치료의 기본 개념이 뭐냐? 마음치료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스스로 뭐를 하는 겁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됐든 중증 심리장애가 됐든 자기 혼자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왜? 습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받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대면을 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 그거 습관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심리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자, 습관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습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치료를 하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편안해지고 안정이 돼요. 악화돼서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게 왜? 내가 악화된 일상을 살아가 버리면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은 파괴하면서 편안해져요. 근데 자기가 그게 파괴하는 줄 몰라요.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편안하고 안정을 딱 느끼면서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마음치료의 기본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파괴 습관이 계속 왜? 자리를 안 뺏기려고 건강한 습관에다가 자리를 안 뺏기려고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을 계속해요. 우리는 이 재발을 한다 그러면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재발을 해요. 괴롭히면 그때그때마다 이 재발하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치료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놓고,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누가? 파괴 습관을 이제는 치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재발을 예방을 하면서 뭘 하냐면 안전하게 아예 파괴 습관이 작용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계속 내 자신이 건강한 습관이 계속 작용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재발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상처 치료에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에 힐링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 건강한 습관에다 플러스 상처 치료 습관과 힐링 습관이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치 결정이 됩니다. 여기는 완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치료 안 하는 분들은 뭐 볼 것도 없고, 치료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면 편안하고 안정됩니다. 그래서 마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통상 3개월 이내에 편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 또는 중증심에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것들이 안정이 됩니다. 편안하게. 왜? 치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것까지만 딱 하고 끝내버려도 돼요. 왜? 그러고 나서 또 재발하면 또 오면 되고 재발하면 또 오면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자 해서 이제 이 재발 예방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재발 예방을 하면서 뭐가 만들냐면 상처 치료 습관과 스트레스 힐링 습관이 만들어져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재발을 예방하는 이 과정에서는 오락내락거립니다. 계속 편안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좋아졌다가 또 편안해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편안했다가 안 좋아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거리다가 상처 치료 습관, 스트레스 힐링 습관에서 완치 결정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뭐냐? 자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상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깐 힘들어졌는데 딱히 뭐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짧으면은 불과 1시간도 채 안 걸리고 길어봐야 3일 이내에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완치 결정이 됩니다. 물론 완치 결정되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치료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포인트를 못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해서 편안하고 안정되는 거 요거 2, 3개월이면 됩니다. 3개월 이내 다른 분들은 1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재발 예방하면서 이 완치되는 데까지 요거 1년 안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왜 늦어질까요? 늦어지는 이유. 여기서 중단해버려요. 중단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저는 언제 치료되나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음 치료하는 분들도 이 정도인데 마음 치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상담비가 왜 그래 비싸냐. 비용 얘기를 합니다. 비용 부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봤잖아요. 치료하는 분들도 겪어본 거거든요. 이거 비용 부담 되잖아요. 또 비용 부담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슨 상담비가 비싸냐고. 여기에서 우리 상담 있어요 없어요? 상담은 없어요. 왜? 마음치유의 기본은 뭐냐? 상담, 대면, 조언, 이거 없는 자아치료법이에요. 자, 상담, 대면, 조언 없이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지금요. 이게 마음치료예요. 이게 왜? 외상 트라우마 중증 심리장애는 상담, 대면, 조언이 없어야 치료가 돼요. 왜?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비용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요. 자기 스스로 요거 하는데 요거 예를 들어 만약에 100만 원이면 돼. 그럼 언제까지 100만 원씩 내면서 계속 개발할 때마다 치료할 건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면서 습관까지 만들어서 완치된다. 이 완치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인생이
나에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 치료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갖지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갖습니까? 상담되면 조언이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갖냐면은 불신이에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면은 절대 마음 치료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인생 끝장내겠다는 얘기. 왜 끝장내야 편안해지니까.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는 자기 인생이 끝장나고 타인의 인생을 끝장내야 내가 편안해져요. 근데 그 타인의 인생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 인생 다 날아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인생이 걸려있어요? 내 아이들 인생도 걸려있어요. 저는 아이가 없는데 당신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생이 걸려있어요. 나 때문에. 왜? 내가 파괴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악화되는 걸 몰라요. 여기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화됩니다. 그게 마음 문제예요.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됩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료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치료 시작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치료 시작하는 분 없잖아요. 경제적 여유 있는데 왜 치료합니까? 돈 가지고 쇼핑백 사고 차 사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쓰지. 그래서 치료 안 하거든요. 왜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 보상받을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 날아가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용 부담에 관련되는 거 다 느끼면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불신,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심리교육원이 그렇게 유명한 데도 아니고, 그리고 소문나 있는 거는 굉장히 비싼 데다, 상담비가 엄청 비싼 데다 소문나 있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 사입이니까. 알아요.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와서 보면은 아시잖아요. 우리 치료하시는 분들은 늘상 보고 있겠지만 완치가 계속 결정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그거 제가 못 올려요. 그 시나리오 쓰기도 힘들어요. 각자 개인들이 다 올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거를요. 왜? 하도 불신의 사회가 돼 있다 보니까 하도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마음 치료 안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 부담이나 이 불신에 관련되는 거를 어떻게 됐든 극복을 하고 선택을 했잖아요.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겠어요. 전 세계 유일한 자가치료법. 자가치료법은 습관이라는 이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이 습관에 관련되는 이걸 바꾸는 방법을 완벽하게 모르면 자가치료법이라는 건 몰라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죠.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들고 뭐 내가 치료해줄게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나 떠들고 있고 그거 아무리 훌륭한 얘기라 해도 그 사람 무조건 악화돼요. 그 훌륭한 얘기로 악화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치료에 관련되는 걸 상담되면 이게 조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치료는 이렇게 스스로를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하면서 습관을 즉 치료 습관까지 완성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마음 치료는 완치라는 그래서 지금 완치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제가 마음 치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거의 10년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 인구로 따져보면 고통받고 아프고 이랬고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 가진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다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로부터 다잖아요. 다. 지금은 왜? 상담되면 조언하면서 다 악화시켜놔가지고 다 여기 다 해당되잖아요. 지금.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면요. 뉴스 나와요. 죽고 죽이는 이혼하고도 막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게 내 미래예요. 위중증 심리장애로까지 악화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요. 내 아이들 거 다 뺏어먹고 아이들이 다 뺏어먹고 뭐하고 왜? 다 파괴해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를? 습관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되면 조언이 없는 마음치료라는 이 개념을 딱 하고 치료원들은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가야 돼요. 1년 안 걸려요. 1년 안 걸린다고요. 그런데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치료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요. 저 망가질래요.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얘기 안 들려요. 변명하지 말아요. 아니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치료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비용 부담 때문에 불신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 치료 안 해요. 영상 보면서 보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좀 편안해졌구나. 선생님 감사해요. 저의 은인이세요. 저 그거 뭘로 들린다 그랬어요? 선생님 저 이제 완벽하게 파괴자 됐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제 영상이 인생 파괴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파괴될 테니까 왜? 이런 게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즉시 비용보다 저 지금 이거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영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실시간으로 포럼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가치료법 자가치료법 아닌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다 녹화하죠. 그리고 편집하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으로 해야죠. 할 거면은 생방송으로 해야죠. 근데 왜 편집해요? 지들 입맛에 맞게 편집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이거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생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야, 치료하는 분들은 왜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왜 안 해요? 완치되는 분들이 지금 1년 안에 제가 가장 빠른 분들이 9개월인데 9개월만 해도 완치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5년, 6년, 7년 왜 안 해요? 중단했잖아요. 어디서? 편안해지니까 편안해지면 이제 멈춰요. 그러면 제발 하겠죠 당연히? 근데 견딜만 해. 그리고 이제 멈춘 채로 살아요. 완전 무너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게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딱 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 치료됐구나. 착각을 해. 자의적해서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발이 돼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재발돼서 또 답답하고 힘드니까 얘 그 치료법 아니구나 라고 해놓고 어디로 갑니까? 상담하러, 대면하러, 조언받으러 강연 쫓아다니고 뭐하고 방송에 아주 빠져가지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 찾아가 악화되는 거잖아요. 치료법을 갖다 놓고 자기 치료됐어 이제.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거 치료법 아니네. 그리고 불신을 딱 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치료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치료 직접 했던 사람이 불신을 하는 거잖아요. 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치료 시작해서 이 치료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완치는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완치되게 돼 있어요. 완치하신 그 회원님들 후기가 있어요. 그거는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치료 후기하고 완치 후기는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얘기를 해요. 마음치료 시작한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상담되면 조언 받으려고 하세요? 그럼 자기가 치료가 늦어져요. 포기하기 쉬워지고요. 상담 갔더니 누군가를 대면하면서 조언을 들었더니 내가 지금 마음 치료를 하고 그거 학계에 안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사입이야. 하지마. 라고 하니 그렇구나. 맞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학계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불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유일한 치료법을 그 엄청난 거를 이래서 선택을 해놓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발로. 평생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 기회가. 그래도 비용 부담 느끼고 불신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해요. 아직은. 근데 언제 선택해요? 죽을 것 같을 때. 왜? 더 악화돼가지고 누구 하나 죽어나갈 때. 그때 퍼뜩 정신이 들면은 그나마도 치료 시작할 거고 아이가 막 자살을 하거나 누가 막 죽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거릴 정도로 악화돼요. 그런데 그때 이건 아니지. 가만있어 봐.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런 건 이런 거고 남아있는 거 맞아라도 남아있는 사람 맞아라도 우리 살립시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라 그래. 아프지만
실제 있어요. 치료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아픈데 그런 사연 들을 때마다 그때 했더라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치료 시작한 분들은 완치될 때까지, 그리고 마음치료 시작 안 한 분들을 비용 부담을 느끼고 불신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완치됩니다. 문제는 언제 시작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 시작할 거예요? 내가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를 파괴하고 상대를 파괴한다는 걸 알아야 돼.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해도. 왜? 이미 나는 파괴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하고 있어요. 본인은 훌륭한 말, 좋은 말,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타인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내 아이 인생이.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얘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게. 내가 사람을 때려놓고 내가 왜 때렸는지를 몰라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항변하죠. 그게 중증심리장의 기본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탓이다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폭력이 발생해서 맞은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때린 사람이 오죽했으면 때렸겠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맞은 사람이 뭐 하니까?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 중증심리장애들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물론 내가 연결이 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때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근데 완전히 위중증심리장애로 간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맞을 짓 했네 이렇게 가고, 중증심리장애는 자기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을 욕 막 해요.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왜?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놈이 때리는 건 안 돼요. 이게 중증심리장애예요. 위중증심리장애는 그 놈이 때리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때려야 되는구나. 그게 위중증심리장애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이 마음치료는 생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생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이 마음치료 완치가 되질 않으면 파괴 습관이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치료 안 한 분들은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많이 편안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애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애들이 망가져. 이상하게. 왜 망가지는지를 몰라요. 성장할 때는 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이 버티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성인 되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치료 안 한 사람들의 미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제일 빨리 간다는데도 아니래요.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조금 파괴됐을 때 나 자신의 조금,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파괴하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나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를 악화시킬 건데요. 상담되면,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이 상담되면, 조언을 하게 되면은, 조언을 받게 되면, 상담을 받거나, 그 다음에 대면을 하거나, 조언을 받게 되면은, 마음 문제는 무조건 이 파괴 습관이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편안해져요. 그걸 넘어서 타인을 갖다가 파괴시킬 때, 내가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타인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즐거워져요. 내 아이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안해져요. 아이는 힘들어요. 내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언제 발생될지 몰라.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갔어.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아이 인생 다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지식 갖고 인생을 다 날리는 데 써요. 지식 갖고 타인을 파괴하는 데 써요.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양육을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파괴 습관을 갖고 양육을 했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비용 부담을 느끼고 불신해서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 그거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신 내 인생이 지금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상담도 받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 사연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조언 받지 말고 성경책 읽으세요. 종교 없어도 좋으니까 성경책 그냥 읽으세요. 불경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럼 조금 안정돼요. 조금 안정돼요. 버티라고요. 버티세요. 언제까지? 나 마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비용이 만들어질 때까지, 누군가에게 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시라고요. 무너지지 마시고. 왜? 악화되거든요. 악화. 영상 보지 말고 유튜브, 방송, 기타 등등 문제 해결 관련된 그런 거 보지 말고 버티세요. 치료하는 그날까지.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뭐 평생 뭐 이렇게 살으란 얘기냐? 네. 평생 돈이 없으면 버티면서 살아야 돼요. 버티면서. 왜? 이거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늪과 같아가지고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외상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는. 어디까지? 위중증 심리장애까지. 그 결과는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은데, 부모님 때는 사는 게 목적인 때였어요. 사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면, 사는 게 목적이 사는 게,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때하고 우리 시대는 달라요. 우리와 아이들 시대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 문제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 치료원분들은 끝까지 가세요. 노력 좀 하세요. 지금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1년 안에 완치됩니다. 라고 이야기. 혀 깨물고 노력하세요. 얼마나 큰 거를 결심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치료하지 않는 분들 비용 부담되고 뭐되고 이래서 마음 치료 안 한다. 좋다 이겁니다. 영상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떤 영상도 보지 말고 어떤 방송 관련되는 이런 문제 해결 관련된 이런 거 보지 말고 강연 보지 말고 훌륭한 말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되겠지만 버티면서 시간 날 때 성경, 불경 이 경전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경전 이거 관련된 해석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뭐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분들은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믿지 마세요. 그 말조차도 믿지 말아요. 경전을 갖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에게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자의적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가 아닙니다. 본질이.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 문제는 인식하는 순간 내가 나 지금 외상 트라우마 발생을 했구나. 지금 나 중증 심리장애 발생했구나. 인식되는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이 그걸 빨리 인식을 하라고 하는 영상들이거든요. 그걸 인식되는 순간 즉시 나를 되돌릴 거냐 아니면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일로 해서 내가 인생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싹 무너집니다. 싹 다. 요 점을 참고를 해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